이번 시간은 중국 동포들의 집중 거주지의 변화와 그 특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동포들의 집거지, 동포타운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인 구로구 가르봉동부터 시작해서 확대된 영등포구 대림동, 광진구 자양동을 비롯해서 수도권에 있는 중국 동포타운, 그리고 외국인들과 함께하는 중국 동포 집중 거주지를 알아봤습니다. 또한 고려인들 집중 거주지를 살펴봐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집중 거주지가 만들어지는 것은 왜일까요? 물론 중국 동포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렇겠습니다만은 이 집중 거주지가 유지되고 그리고 하나의 틀로 만들어지자고 한다면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한국 정부의 정책, 또 하나는 중국 동포의 유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한국 정부의 정책과 법과 제도로 대표되는, 특히 비자로 대표되는 체류 정책에 의해서 중국 동포들이 거주하게 됐고, 그 결과 하나의 집중 거주지가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계속적으로 중국 동포들의 인구가 유입되지 않는다면 그 집중 거주지는 생명을 다할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집중 거주지, 그 집중 거주지는 어떠한 직업을 가진 중국 동포들이 모여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단신으로 온 노동자냐 혹은 가족이 동반된 것이냐에 따라서 주택부터 시작해서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기에 가리봉동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일용직 단순 노무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이들을 지원하는 기능으로서의 시장, 그것이 중심이 됐다고 한다면 대림동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중국 동포들의 자체적인 상권으로서 발달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반면에 자양동, 광진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좀 더 다른 그룹의 중국 동포들이 집중 거주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수도권에 있는 것이 시흥이 됐건 안산이 됐건 이런 곳들은 가족을 동반한 혹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귀환 동포들이 중심이 되면서 전혀 다른 양상의 중국 동포들의 집거지를 이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집거지 구성은 여러 가지 사건에 의해서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중국 동포 사회를, 집거지를 만들고 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한국의 주요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 하는 점입니다. 알아본 대로 92년도에 한중 수교부터 시작해서 산업연수제로 인해서 중국 동포 노동력이 들어오게 됐고, 그리고 재동포법에 의해서 동포로서 배제가 되게 되면서 사실상 외국인 노동력으로서 중국 동포가 한국 사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 점은 가족보다는 단순한 노무 인력으로서 들어오게 되는 중국 동포의 초기 모습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단기 체류에서 점차 고용허가제라든지 또는 방문취업제를 거치면서 5년 정도의 제도화된, 점차 장기화되는 그러한 동포들의 모습이 있게 되고, 이 방문취업제가 확대되고 특히 재동포 비자가 확대되게 되면서 가족들도 동반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게 되면서 중국 동포 사회는 2010년부터 좀 더 변화가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은
국내 체류 중국 동포에 있어서의 인구 변동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2011년에 보면은 47만 명, 약 50만 명 정도의 동포들이 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도화가 방문 취업제라든지 재동포 비자 발급이 확대되면서 제도화가 이루어지면서 불법 체류자가 급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재동포 체류자가 증가한다는 것은 중국 동포의 사회 구성분에서 단순 노무 위주가 아닌 좀 더 계층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뤄지게 되고 이것은 결국은 중국 동포들의 인구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밀집 지역, 거주 지역이 2006년에 8개 동 중심으로 있다가 2011년에는 38개 동으로 급증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2015년부터는 방문 취업제의 배우자, 자녀들을 동방 거주를 허용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혼자 왔다가 배우자라든지 자녀가 오게 되면서 가족을 이루게 된 것이고 결국은 정주하는, 영주하는 그런 틀을 만들게 됐다 하는 점입니다. 그 결과 재동포 비자와 방문 취업제로서 중국 동포 인구가 급증을 하게 된다 하는 점입니다. 60만 명이 넘어가게 되고 이 가운데에서 자녀도 동반되다 보니까 중도 입국하는 중국 동포 자녀들 부모랑 떨어져 있다가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족들이 오게 되니까 그전에는 주점이라든지 이런 위주였다면 이제는 예식장부터 시작해서 중국 동포들의 유흥시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한 측면이 어떻게 보면 중국 동포들의 한국에서의 직거지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에 우리가 대림동으로 대표됩니다마는 특히 사드라고 하는 고고도 미사일을 한국이 배치하게 되면서 한중 관계가 경색되게 됩니다. 중국으로의 입국이라든지 중국 여행객들의 한국으로의 송출이 중단되게 되면서 중국 동포 사회는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속에서 한중 관계 속에서 한국에서의 중국에 대한 반중 정서, 혐오 이런 것들이 증가하게 되고 중국 국민이기도 한 조선족, 중국 동포들에 대해서는 동포보다는 중국인이라고 하는 그리고 범죄와 연관되는 부정적 이미지가 굉장히 강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지속적으로 중국 동포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2019년부터는 중국 동포가 좀 더 외국인이랑 또는 동포로서의 단기 체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주민으로 변화하게 되고 결국은 가리봉동, 대림동을 지나서 수도권의 여러 곳으로 신직거지로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국내 정착 현상이 뚜렷해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 됐고요. 그 결과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쟁점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외국인 등록증의 이름 변기 문제부터 시작해서 건강보험의 적용 여부, 의무가입 여부, 그리고 노동에 있어서의 등록과 세금과 관련된 문제들, 구체적인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것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의 주민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30년 동안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1992년 이래로 30년 동안 한 세대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동포로서 92년에 온 사람은 결혼을 하고 그 자녀가 태어났으면 자녀 역시 결혼할 나이가 되는 그러한 시기에 세대 교체가 됐다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인 또는 외국인 직거지로서의 동포타운 또는 동포들 중심으로의 직거지, 점차 동포적인 특색은 약화되고 있다. 그 이유는 외국인으로서 또는 중국인으로서의 특색이 강화되는 것과 함께 많은 중국 동포들이 영주권을 가지고 한국으로 또 귀화를 하고 있고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1세대 중국 동포 이주자들은 고령화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문제들이 나오게 되고 또 이주한 지가 오래되면서 단순하게 노무자에서 사업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민으로서의 중국 동포, 한국 사회에 점차 스며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는 중국 동포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정적인 것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한국 사회 내에 중국 동포의 직거지는 결국은 중국 동포의 한국에서의 이주민으로서의 삶을 나타내는 하나의 바로미터다.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중국 동포들의 삶, 일상생활을 알 수가 있습니다.